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충남을 찾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휴가 중이지만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돼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건데, 자, 윤 전 총장의 이 발언 지금은요 온라인 기사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발언의 본뜻과 다르게 기사에 반영이 됐다라고 해명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발언과 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다 종합해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소위 그 설계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원전의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지진과 해일 때문에 인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을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된 것인데, 이제 발언의 그 취지가 좀 왜곡됐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취지는 이해되지만 네. 발언이 근데 잘못됐다. 제가 또 그 종종 상황인 말씀을 건가요? 드리지만 아무리 전체 맥락의 취지가 이해가 돼도 네. 대중들이 들을 때 하는 내용들은 좀 이게 좀 정제가 좀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발언 취지의 문제라기보단 그렇게 대중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게 원래 말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약간 그런 툭툭 던지는 말투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내부에서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일본 극우 세력 수석 대변인의 모습을 본 것 같다. 일본 총리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라면서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좀 편하게 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 되신 다음에 이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대학 공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연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동과 먹을 것, 방사능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준비 부족을 넘어서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자, 취지는 이해되지만 표현이 거칠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똑같은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시각에 대한 문제, 이런 논란으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이거를 취지가 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분명하게 방사능은 유출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잘못된 얘기거든요. 이거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내가 말은 제대로 했는데 거기 기자가 잘 취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썼다,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기자들한테 떠넘기기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지금 그 2011년 3월에 일어났던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일본에서도 1,300여 명이 5년 사이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물론 질병하고 합쳐지긴 했지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해서 네. 거기에 보상금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직접적으로 피폭해서 사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직접적으로 그것만 바로 방사능만 바로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전혀 방사능도 유출이 안 됐다라는 결론까지 간 거는 명백한 사실을 잘못 이해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네. 그 부분은 내가 정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배나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이죠. 최재형 전 원장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영남권 공략에 나섰죠. 오늘 오전에는 경북 구미를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생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2년간 총무비서관으로 가까이서 모신 그러한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 고령임에도 수용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대통령의 행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최 전 원장은 오늘 오후에는요,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문시장 하면은 이 TK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윤 전 총장도 지난달 말에 대구를 찾았을 때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었죠. 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먼저 윤 전 총장이 대구를 방문했었고, 그 코스 그대로 지금 최 전 원장이 또 방문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부정적 요인을, 네. 리스크를 최재형 전 원장이 끌어오겠다는 게 전략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의 뭐 출마 선언이나 최근의 행보가 좀 갇혀있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뭐 사진도 공개됐지만은 전 가족이 다 애국갈 사절까지 하는 장면들,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 이런 거는 결국은 과거에 이승만의 뭐 일민주의라든가 박정희의 국가주의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가주의는 사실상 이제는 그게 완전 변화됐거든요. 과거에 20세기의 냉전적 산물이란 말이죠. 이제는 새로운 국민의 삶의 문제라든가 생활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고,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국민들은 수단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네. 과거처럼 국민의례라든가 상징통에 의해서 국민을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재형 전 원장이 뚜껑을 열었는데, 네. 그런 복고주의적, 어떤 과거의 정통 보수적인, 구시대적 유물, 이런 부분에 좀 너무 천착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